네, 저희 연극 우리 여자들은 2013년도에 파리에서 출연되어서 폭발적인 반응을 자국에서 얻고 2015년도에 앵콜 공연을 거쳐서 유료 점유율 99.9%를 기록해서 프랑스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구사한 다음에 다시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6년도에 한국에서는 또 아시아 초연으로 저희 이렇게 좋은 선배님들과 공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 작품이 프랑스에서는 지금 가장 핫한 대중적인 코미디 연극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품이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보편적인 어떤 정서를 21세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어지는 어떤 친구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긴 우정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한 소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정을 되새겨보고 또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 그러니까 아주 보편적인 주제에서 대신에 이제 중년의 아저씨들이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우리 제목에서 알다시피 우리 여자들이라는 제목인데요. 그 안에 남성들이 여자처럼 굉장히 질투도 하고 그다음에 시기도 하고 그다음 의심도 하고 이러면서 여자들과 내 모습들처럼 보여지면서 어떤 여러 가지 친구 관계들을 되짚어보는 그런 연극, 이런 것들이 아마 관객들한테 공감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절친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극 출연을 주저하셨었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계기로 인해서 출연 결정을 하셨나요? 사실 그동안 그 대학로에서 그 공연 제의는 몇 번 받았어요. 근데 전부 다 못했죠. 제가 아직 그 연극에 대한 내공이 안 돼서 저는 그 실력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거절을 했는데 예상이가 이 작품을 읽고 이건 꼭 해야 된다. 이건 정말 해야 된다. 이건 친구끼리 정말 해야 된다고 굉장히 이제 막 전화하고 윽박 지르고 회유하고 또 구박하고 술도 사주고 때리고 막 때린 건 아니고요. 예.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되게 했는데 내 마음을 움직인 건 아주 좀 의외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TV를 보다가 또 요즘 쇼미더머니 언프리티 스타인가 거기에서 이 스타인데 거기에 나와서 랩을 하고 외우고 쓰고 하는데 거기서 막 실수를 하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방영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실수를 하고 굉장히 좀 창피할 것 같은데도 다시 그 다음에 다시 도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잠깐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항상 도전을 하는 삶이구나. 내가 꼭 도전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러니까 결론은 내상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한 게 아니라 텔레 보다가 나도 좀 해볼까? 나도 좀 도전을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한 거죠 결국은.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우연 배우님이 TV나 다른 영화나 다른 장르에서 워낙에 강력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배우는 연극 무대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을 것이다, 베테랑 연극 배우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거의 이 작품이 데뷔와도 같다고 들었어요. 언제 마지막 무대를 하셨나요? 그게 지금 한 17년, 18년 전에요. 결혼하기 직전에 내가 제작을 했던 연극이 있어요. 라이어라고. 거기서 아주 잠깐 나오는 역이 있어요. 게이 역할인데 그 역을 하면서 한 1년 동안 공포증을 얻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기다리는 시간이 완전히 막 피를 막 말리고 막 뼈를 깎고 막 이런 고통을 받다가 나는 이제 배우는 도저히 이거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한 17년이 이제 흘렀죠. 흘렀고요. 다른 모든 분들이 제 얼굴을 보고는 되게 연극 무대에서 좀 잔뼈가 굵은 되게 고생 많이 한 이런 얼굴로 보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원래 연기 TV나 영화도 한 40살 다 돼서 했다 그러면 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이런 얼굴이 막 그러면서 놀라는데 그때 한 게 사실이고요. 그때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17년 전에 그 무대를 첫 데뷔라고 생각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그건 좀 연기를 제대로 모르고 했던, 그러니까 뭐 덤벼들었던 그때고, 지금이 저의 뭐 연극 무대의 첫 그 데뷔가 아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왼쪽에 계시는 사연철 배우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코믹 연기의 대가 혹은 연극계의 찰리 채플린이다 이런 별명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연극뿐만 아니라 뭐 뮤지컬도 그렇고 드라마 다른 장르에서도 그 코믹함, 고유의 코믹함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나요? 글쎄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리고 노하우라는 건 전에 어디에 쓴 것처럼 사실 연기 코미디나 뭐 전극이나 연기하는데 큰 차이는 뭐 없습니다. 진지하게 하는, 뭐 절실하게 하는 건데 그 작품에서 만들어진 상황 때문에 좀 웃음이 가는 거고, 또 더 조금 보탠다면 어떤 뭐 타이밍이나 어떤 호흡 이런 잠깐의 것이고, 나머지는 똑같은 연기죠. 그나마 아니면 제 장난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마침 또 다른 프랑스 연극에도 출연하고 계세요. 이 작품도 프랑스 작품이고요. 프랑스 연극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 프랑스 작품에 많이 접해보진 않았는데 보니까 그 서양이라는 거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프랑스 작품이 의외로 이렇게 그 인간적인 그런 따스함이 있더라고요. 물론 작가라는 분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겠지만 그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텐데, 저는 이 한국적인 게 더 따뜻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이 작품도 그렇고 그 마지막에는 그 가족에 대한 따뜻함이나 아니면 인간에 대한 따뜻함이 많이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정서의 차이, 문화적인 차이 좀 있겠지만 정서의 차이는 큰 차이가 없구나, 그냥 같은 인간이구나 하고 느껴질 정도로 따뜻함이 많이 묻어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왼쪽에 계신 이원종 배우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막스 역할 이제 연습하시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특별히 힘든 부분이 있었을까요? 네. 힘들었던 거요. 일단은 이 연극이 남자 셋이서 나오는 거라 숨 쉴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배우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은 좀 숨구멍이 있고 즐겁고 연습도 굉장히 원활할 텐데, 남자 셋이서 뭔 재미로 연습을 하겠어요. 진짜 재미도 없고. 그냥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무감 뭐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고, 뭐 지금 잠깐 보셨지만은 이 뒤에 나오는 뭐 또 저희가 이 막스 역할이 랩도 해야 되거든요. 그 무대에서 실제로 노래도 하고 그런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랩 해봤거든요.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걸 하고 있으니까 힘들죠. 아직도 잘 극복이 안 돼요. 그때 공연 때는 굉장히 대단한 스웩으로 관객들과 호흡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그 막스는 이제 시몬이 아내를 죽였다, 나를 도와주겠느냐라고 해서 막스는 거절을 하죠. 근데 실제로 친구가 절친이 이런 부탁을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요즘 나라가 시끄럽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빨리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네, 막스랑 똑같은 네.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설득을 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현수 배우님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폴, 막스, 시몬 세 캐릭터가 무대에 등장하는데요. 지금 폴 역할도 대사량이 굉장히 많죠. 아마 끝까지 반전이 있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다시 캐스팅 제의를 받는다면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 뭐 역할들이 워낙 새 역할들이 방금 원종 형도 얘기했지만은 숨 쉴 틈 없이 이렇게 진행돼 3막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각 배역들이 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고 제가 다시 이 역할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하라 그러면은 심각하게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안 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굉장히 매력 있는 작품이지만 또 배우들한테는 굉장히 또 어려운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폴의 대사 중에 가장 공감 가는 대사가 있을까요? 지금 사실 나오시는 분들과 캐릭터의 연령대가 거의 동일하잖아요. 공감하는 대사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글쎄 작품이 전체적으로 폴하고 막스하고 신몽하고 이 전체 작품 전체 대사들이 사실은 다 공감들이 이렇게 가요. 특별하게 뭐 폴의 대사에서 어떤 부분이 공감이 가고 그런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공감이 가고 그리고 우리 세혁 씨가 또 각색을 굉장히 잘해서 지금 있는 모든 상황이나 대사들이 훨씬 더 원작보다는 지금 우리들 한국 상황에도 훨씬 더 잘 맞고 대사들도 쉽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정석영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장르를 모든 분은 마찬가지겠지만 장르를 넘나들면서 활동하고 계세요. 뭐 얼마 전에 영화 부산행에서도 기장역으로도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주셨고요. 각각 다 장르마다 매력이 있겠지만 연극 무대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특히 벌써 이미 공연을 올라가셨으니까 관객들과 만났을 거고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뭐 항상 그렇듯이 쭉 이어가는 맛이죠. 여기 무대에 서면 어떻게 해서든지 헤쳐나가야 되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안 그러지만 이 두 분은 무대에서 한 번도 1시간 40분 동안 나가질 않으니까 그걸 쫙 해본다는 건 참 영화나 드라마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긴장과 또 재미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연극 무대는. 지금 시몽은 사실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할 정도로 이쁘다고. 네, 뛰어난 패션 감각을 보여주고 계신데 좀 어떠셨어요? 이 의상을 받으셨을 때? 네, 처음엔 저기 연출이 좋다고 그래서 입었는데요. 술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좀 오바스러운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날 얘기했더니 또 연출이 괜찮다고 그래서 그냥 입기로 했습니다. 네, 실제로 근데 사실 파란색도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대에서도 빛나는 옷을 볼 수 있습니다. 김강실 배우님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40대 중반이시잖아요. 본의 아니게 이 작품에서는 막내로서 지금 모든 선배님들을 떠받들고 계십니다.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건 사실은 뭐 없어요. 그리고 뭐 최고의 배우들과 같이 할 수 있어서 기쁘고 기분 좋은데 뭐 나이 때문에 뭐 그런 막내여서 힘든 건 사실은 없는데 되게 기쁠 줄 알았는데 기쁘지도 않더라고요. 또 그렇게 또 네, 뭐 하여튼 이런 좋은 작품을 같이 할 수 있어서 저는 기분이 되게 좋았고 네. 막내여서는 뭐 이렇게 뭐 술도 잘 사주시고 네, 뭐 그런 부분에서는 참 좋았었던 것 같아요. 연극은 사실 애드립도 굉장히 큰 재미를 주잖아요. 어떤 애드립이 숨어져 있을까요? 글쎄요, 가수들도 그렇겠고 공연은 더군다나 이 라이브, 이 연극은 이 애드립이 굉장히 또 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공연에 집중하다 보면은 뭐 약간의 실수와 그리고 현장성에서 어긋날 때 그거를 이제 준비되지 않고 거기에 맞게끔 밀었었을 때 좋은 애드립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당황스러운 게 아니라 기대되는 거죠. 정말 기발한
애드립이 나오기는 뭐 최고의 또 이 선배님들이랑 같이 하니까 뭐 그런 것들도 또 기대하고 또 뭐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네, 오세혁 작가님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의 각색을 맡아주셨는데요. 사실 라이센스 작품은 번역과 각색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언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매체이기 때문에 각색을 하실 때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나요? 일단 뭐 저도 창작을 하는 사람이고 사실 라이센스 작품의 각색은 이제 처음입니다. 거의 처음인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연극열전에서 하고 있는 또 같은 프랑스 코미디 톡톡이라는 작품과 이 우리의 여자들을 같이 하게 됐는데 제가 되게 놀랐던 거는 처음 대본을 읽는데 이걸 제가 쓴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아까 서현철 선배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각국의 언어는 다른데 코미디라는 것의 언어가 같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실 코미디라는 게 인간이 되게 부족할 때 그 부족함을 인정을 하고 그 부족한 면들을 감추지 않고 이렇게 좀 사랑스럽게 드러내줬을 때 저는 웃음이 나오고 그 웃음을 통해서 사실 인간이 완벽하지 않다는 뭐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것 같은데 그 두 작가분도 그런 차원에서 되게 인간에 대해서 되게 부족하고 뭔가 좀 못나고 어색한 면들을 되게 사랑스럽게 감싸주는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다가왔었고요. 그거를 그 정서들과 그 의미들 잘 드러내는데 많이 노력을 했고 제가 많이 다듬은 건 사실은 좀 프랑스 분들 좀 말이 좀 많더라고요. 그게 언어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말을 시작하면 거의 뭐 A4 한 장 두 장을 넘어가는 말들이라 사실 근데 우리나라의 언어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들을 최대한 많이 줄이고 좀 리듬감을 살리는 데 좀 많이 주력을 한 것 같습니다. 중간에 보면 보니까 이제 검찰 포토라인 설 때 하는 뭐 그 대사라든지 뭐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라는 대사든지 사실은 아까 전에 무슨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부분은 또 어떻게 이제 각색을 하신 건지 아니면 애드립을 배우들이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또 각색을 했다면은 왜 그렇게 집어넣었는지 듣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작품 전체를 보시면 나오는 얘기 중에 막 우리 프랑스 사람들은 저렇잖아 이렇잖아 뭐 프랑스 사람답지 않게 왜 그래 이런 말들은 사실 원래 작품에 없었는데요. 아시다시피 프랑스가 뭐 여러 부족한 면도 있지만 좀 앞서 나가는 나라이고 뭔가 제도와 정치가 잘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는 아마 좀 프랑스다운 어떤 그런 문화와 어떤 이 정치와 어떤 그런 제도들을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고요. 근데 뭐 이러려고 뭐 했나 이런 부분들은 작품을 만들어가면서 이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좀 나온 좀 추가된 말입니다. 제가 집어넣은 것들은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 사람이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중점적으로 좀 넣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그때 첫 공연에 무대에 올랐습니다. 관객 반응은 어땠고 기분은 어떠셨어요? 솔직히 기억 안 나요. 거의 내가 뭘 했지 이제 끝나고 나니까 내가 뭘 했지 그때 어땠지 되게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요. 뭐 거의 기억은 나지 않는데 끝나고 나니까 되게 여기 계신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만 뭐 확인을 했어요. 나름 이렇게 실패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럼 다음에 또 연극 제의가 오면 흔쾌히 하시겠습니까? 딱 두 번 무대 서봤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고 한 달 정도 좀 지나봐야 또 제안이 오면은 또 뭐 언프리티 리허설을 또 한번 봐야죠. 네, 감사합니다. 이원종 배우님께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사실 저희 프로덕션에서는 이 작품을 준비할 때 과연 잘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배우분들께 대본을 드렸을 때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 작품을 결정하게 되었고요. 저희보다도 훨씬 더 이 작품에 애정이 많으신데 배우분들께 이 작품이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가요? 어떤 점들이 이 작품이 끌리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험 보는 거 같네. 뭐 다른 분들 느낌까지 제가 알 수는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대본은 거의 대부분의 배우들이 특히 연극을 해봤던 배우들은 한번 읽어보면 내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무조건 들어요. 그러니까 배우로서 가지고 있는 자신의 역량을 이 연극에다가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구석들이 곳곳에 다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인데 사실은 조금 겁나기도 한
그러니까 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본인의 어떤 한계 라인이라든가 연습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솔직히 다 드러나거든요. 세 명의 배우들이 얼만큼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가도 이 연극의 관건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것에 가장 큰 매력을 느꼈어요. 또 면면들이 뭐 다들 베테랑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맞춰보면은 우리가 길이 기억 속에 남을 연극 한 편을 내가 남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초이스를 했고 다들 그런 마음이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끝나는 마지막 공연 날까지도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더 나은 모습으로 바꿔가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작품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나요? 일단 좋은 작품이라고 선배님이 이제 배우로서 어떤 영향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좋은 작품에 저는 좀 제가 기준을 좀 삼고 있는 건 어떤 역설이 존재하고 있을 때 굉장히 좋은 드라마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질문에 맞춰서 가면은 시몬이 에스테를 죽인 사건이 또 다른 시작을 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요 사건이지만 메시지나 테마적으로 봤을 때 좀 껍데기 같은 얘기가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제 35년 동안 우정을 지속해온 친구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35년간 말하지 않은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서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재인식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런 데서 이 작품의 매력이 하나둘씩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배님이랑 얘기할 때 저도 이제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배웠는데 좀 속된 말로 뒤가 다 까인다 이러면서 이 뒤가 다 까이는 게 이 드라마의 묘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품이 그런 데서 아마 포커스를 보고 공연을 봐주시면은 오히려 훨씬 더 대사 하나하나가 묘미가 살고요. 그 다음에 에스테를 죽였다는 시몬의 얘기보다는 사실 더 중요해지는 것들 각자의 이제 관객들이 가져간 친구들, 또 가족들, 그리고 또 친구 관계들 이런 것들을 좀 되짚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관객분들이 보셨으면 하는지 관객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니 그 전에 공연도 처음 해보지만 이게 프레스콜이에요? 이게? 이것도 처음 경험해보거든요. 지금 내가 무슨 청문회에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무슨 막 뭐 죄를 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분위기가 원래 그런 분위기인지 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일단은 공연을 시작했으니까 이런 과정도 거쳐야겠죠. 저희 공연은 뭐 남자분들이 좀 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일단 남자분이 보는 연극이면은 일단 대박이 나는 거죠. 남자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12세 좀 이상의 혹시 15세, 12세 사이면은 저희가 그 수위를 맞춰가지고 또 공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 60세, 70세 넘으신 어르신분들이 오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또 저희들이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양한 연령,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보러 와주시면 고맙겠고요. 사실 이거는 한번 이렇게 이 페어들이 다르니까 그 색깔이 다 달라요. 다 다르니까 또 다른 연극의 맛이 나고 또 다른 느낌이 들고 그래서 좀 돈이 좀 많이 있으시면 좀 이렇게 좀 할인을 좀 많이 해드리니까 이게 여러 번 커플별로 보시면 되게 고마울 것 같아요. 예, 대충 이 정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웃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